안녕하세요.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하루종일 행복하시고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월부터 이것 모르면 벌금 과태료 폭탄받는 새로 바뀌는 정부 정책 5가지를 옆집 아저씨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꼭 알고 계셔서 벌금 과태료 폭탄 받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먼저 첫 번째로 4월 17일부터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은 서울의 경우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21일부터 단속이 시작되었는데 그 외 지역인 전국은 4월 17일부터 시행되니까 꼭 알아두세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 내 차량 속도를 낮추어 보행자 안전수준 개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도심 내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입니다. 통행이 비교적 많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내 도심 도로의 제한 속도가 일반 도로는 50km이고 차도와 도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 도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하더라도 부상 정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인데 전국 68개 지역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가 13.3% 감소했다고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도시 내부에서 주행할 때는 도로 구간별로 설치된 50km에서 70km 등의 최고 속도 제한 교통안전 표지에 따르면 되고요. 별도의 속도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일반 도로는 50km 이내로 주행해야 하고 그리고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 도로는 30km 이내로 운행하시면 됩니다. 안전속도 5030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하는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이고요. 위반 속도에 따라서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그리고 13만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서는 여기 올려놓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진행됩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나물, 산약초, 무단 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 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 요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4월 1일부터 특별단속이 시작되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은 무심코 산나물 등을 캐다가 단속에 걸리거나 드론에 촬영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 금지구역 무단 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합니다. 등산객들이 산나물, 산야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산림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의 말에 의하면 산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셋째, 광역 알뜰교통카드가 알뜰교통카드로 변경되고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현재 보행, 자전거 등 이동거리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기본 마일리지에 더해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가 4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됩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마일리지 20%를 지급하고 카드사 10%를 추가 제공해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올해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대상 인원이 30만 명 이상으로 대폭 증가되는데 전체 사업지역은 기존 14개 시도 12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136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우선 6시 30분까지 대중교통을 승차할 경우 기본 마일리지에 50% 추가로
더 지급되는데 이때 환승 이용 시에는 첫 탑승 시점 기준입니다. 이를 통해 이른 시간대에 출근 및 통학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이용 시간대가 분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유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지급 제도의 대상 연령이 현재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었지만 전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넷째, 4월부터 변경되는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입니다. 4월부터는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또다시 개정됩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는 각종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 전동 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취급되었지만 개정 후 전기 자전거, 소형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변경되어 킥보드의 총중량 무게가 30kg을 초과하지 않는 킥보드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주행이 허용됩니다. 단 최고 속도 25km를 지켜야 합니다. 나이 제한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변경되었고 4월부터는 2종 소형 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관련법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면허이거나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그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이고요. 음주 측정 불응 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주행 중에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합의와 관계없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계단, 버스 정류장 등 13개 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지구역의 주정치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전동 킥보드가 견인됩니다. 다섯째, 4월 21일부터 개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되어 고의적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최고 한도도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되고요. 고의 시 3억원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하거나 아이디어를 고의로 탈취할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신고는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1666-6464이고요. 상담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옆집 아저씨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